요런 시즌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근과 전쟁의 시즌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지난 필리핀 이후로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후에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금요일에 처음 PPT를 통해서 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음녀의 세대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월드컵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에 녹기 시작하고 불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기 시작하고, 또 잔들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본격적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 바로 이때임을 이들이 이미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즌 가운데 전쟁이 먼저 일어났죠. 트럼프가 이란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계속되고 멈출 듯 안 멈추다가 이제는 아예 이란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폭염으로 모든 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세상, 요 모든 일들이, 이거는 수요일날 나눴으니까 말은 여기서는 진행하지 않지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다 화폐를 누가 장악하기 위해서, 음녀가 장악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느냐, 이 화폐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벌써 3주가 지났어요.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유럽 대륙이 폭염을 덮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폭염이 시작된 지 3주가 되니까 땅이 완전히 마르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가 지금 불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2주 3주 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들만 보더라도 야, 이게 진짜 마지막 기근의 때에 예표가 일어나고 있다. 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진이 베네수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개국에서 일어났어요. 10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대통령 바비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몇만 명이 대피했어요. 220만 명. 근데 동시에 어디에 물폭탄이 났냐면 방글라데시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만 이 물로 말미암아서 몇 명이 피해를 봤어요. 300만 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여태까지 뉴스를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았지만,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거는 수요일날 제가 그 실시간에서 잠깐 나눴지만, 중국은 이미 이런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24년에 왜 경험했느냐? 비 내리긴다 한다고 위에다가 비 내리는 미사일을 300발 썼다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적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고의적으로 전 세계, 이거는 뭐 방글라데시, 뭐 우리가 아는 베네수엘라, 또 유럽, 또 중국, 또 아시아부터 중앙부터 또 서쪽까지 싸그리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제죠. 어제 큰 지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멕시코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멕시코와 가멜라 가운데 7.4면 여러분, 이 베네수엘에서 7.3으로 1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지금 계속 7점대 지진이 한 곳에서 뭐 일본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멕시코는 여러분 지금 뭐가 열리고 있는 나라예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나라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멕시코 때 개막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이 아즈텍 문명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할 거고, 이 월드컵이 시작되는 기간 가운데 이게 피라미드라고 했죠. 피라미드 가운데 사람의 피를 계속 흘리게 하면서 땅끝까지 닿을 때까지 재난이 멈추지 않는 요 일이 우리가 월드컵이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이제 결승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폐막식하고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게 우연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요, 월드컵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올림픽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더 본격화되는 게 지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다른 월드컵이랑 달라. 세계의 월드컵이 시작되고 아마 2030년은 더 끔찍할 겁니다. 왜? 2030년은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월드컵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지기 시작하는 건
요것이 지금 월드컵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난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나눴던 이야기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우리의 눈앞에 실제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고도 기도하지 않고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월드컵 이후로 더 시작할 건데,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의 예언으로 컨펌된 이야기를 여기서 똑같이 말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믿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토대로 봐도 너무나 소름 끼치게 이게 두루의 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엔 전쟁과 뭐 인신제사와 뭐 수많은 것 이런 거를 점점 일어나게 하면서 사사기 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중앙으로 와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사법부를 무너뜨리면서 화폐 가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 음녀가 화폐를 잡는 요런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지진으로 끝나느냐, 단순히 기근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아모스서 미가서를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근데 지진만 기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와 아합 어떻게 해요?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요 세력들이 피로 뭘 건축한대요?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남의 돈을 뺏기 시작하고 가축을 뺏기 시작하고 집을 뺏는다. 요걸 많이 나눴으니까 말로 말하는 건 미가서 2장 3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모든 세상 가운데 뭐하고 있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역의 배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의 재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부의 재이동이 일어날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생 노예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노예되느냐, 이미 애국 같은 대제국은 7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요셉을 통해 준비했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끝나고 요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다 어떤 나라로 찾아와요? 애굽으로 찾아와요.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모든 자들의 애굽에게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만 예외죠. 누구요? 요셉. 요셉은 먼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애굽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음녀의 두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옷을 얻게 되고 장막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 시즌 가운데 그냥 두려워만 하고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야, 경제적 기근이 오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게 자연재해급이면 맞아. 근데 자연재해급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 안에서 경제적 위기가 일어나는 거면 이거는요, 이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뭐 교회니까 내가 여기까지 말 안 하지만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왜? 그들의 계획 안에서 요 일들이 일어나면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배가 일어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7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당연히 부의 재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의 창고가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 그게 이때란 말이에요. 요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돈을 다 쓸어 모아요. 쓸어 모으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돈 다 모으고 다 없앤 다음에 이제 디스토피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 3년 반 가운데는 이거 화폐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아니에요. 화폐로 이미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거 잘 숨겨 놓은 다음에 전 3년 반 가운데 뭐냐, 물을 없애기 시작하고 땅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살 수 없는 때를 다 만들어버리고, 살 수도 없는데 내가 배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배급제로 들어가면서 평생은 아니죠.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후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평생 동안 내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잘 듣고 내가 잘 살려면 어떤 시대보다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관에 맞춰야 돼. 666표를 맞고 거기에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걸 경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지만 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전초 단계가 지금 세 번째 이인의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7년 뒤에 하려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7년 뒤에 하려면 너무 중요한데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들어가기 전인 이때가 중요하다. 왜? 이때 신부가 준비되지 못하고 이때 주님 앞에 7년 되려면 준비 못하면, 야, 나 환난 전 휴거 믿었는데
환란 들어가면 그냥 버티면 되지 못 버틴다니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고 깨어 있고 신부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여태까지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양털 깎기를 할 거냐,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세계사가 머릿속에 그냥 딱 있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금요일날, 오늘도 잠깐 조금 총정리를 할 텐데, 그 나눴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하는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장 본격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이 일루미나티의 어떻게 보면 본부 같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1730년부터 50년까지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1차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전반적인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미국이 프리메이슨 국가가 되는 걸 원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원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쟁 가운데 이 기독교 국가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는 요 시즌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정확하게 계몽주의가 활기를 칠 때입니다. 그래서 요 계몽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버리냐, 대부분은 프랑스로 가지고 또 여러 명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 시즌 전에 1620년에 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계몽주의 가운데 쪄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을 경험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경험해요? 계속 계몽주의를 경험하고 프리메이슨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1776년이라고 했죠. 이때 미국이 생기고 일루미나티라는 이름, 프리메이슨의 산하 조직이 일루미나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이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국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1대 대통령이 누구라고 했어요? 워싱턴이라고 했죠.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인 건 제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이었던 워싱턴만 여기 나간 게 아니라 싸웠던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었죠. 누구랬어요? 애덤슨이라고 했죠. 존 애덤슨인데, 이때 당시 일기를 뽑을 때 같이 나갔다가 근소한 차이로 누가 돼요? 워싱턴이 되니까 부통령이 누가 됐어요? 애덤스가 됐다가 2차 때 승리해서 애덤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애덤슨은 아주 신실한 청교도 집안입니다. 이 청교도 집안과 프리메이슨의 본격적인 전쟁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로 나눴던 것처럼 애덤슨 가문이 최초로 부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아들이 6번째 대통령 때 됐는데, 이 아들이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는데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창당을 했다고 했죠. 창당한 당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반메이슨 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슨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여기는 이미 그냥 초대 대통령부터 메이슨에 있었고, 또 메이슨과 싸운다고 청교들이 나가가지고 부통령하고 대통령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창당을 하는데, 창당 이름 자체가 반메이슨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시즌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2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해질하기 전까지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고 했죠. 변호사이면서 어디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어요? 프리메이슨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찰스 피니 책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찰스 피니 책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보면 프리메이슨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외치고 있는 게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자기가 직접 거기에 경험을 해봤고,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하고 2차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요 2차 부흥운동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16대 대통령이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링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프리메이슨과 싸워야 된다, 요거를 계속 외침으로 말미암아 링컨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7대 영역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남북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뭘 건드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초록색 화폐를 만들잖아요. 그 화폐를 만들고 새로운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1대부터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잖아. 나중에는 이 47대까지 우리가 쭉 한번 나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이 나라를 사단이 장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세계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또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제가 예전에 WEA를 말하면서 WEA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프리메이슨 홀에서 시작했다고 말하니까 지금 오정영 측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는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한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미국의 역사를 그냥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따도 자세히 보겠지만 미국의 14개에서 17개의 대통령이 실제로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게 공식적인 문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장 프리메이슨 14명, 17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8대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윌슨이라고 하죠. 윌슨은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알고 있던 윌슨 있잖아요. 우드로 윌슨. 이 우드로 윌슨이 프리메이슨은 아니고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벌써 그 앞에 대통령들이 총살당하고 완전히 장악당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윌슨이 훗날에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적는다고 제가 금요일에 설명했죠.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법안이 있다. 그 법안이 뭐냐? 연준을 부활시킨 거죠. 그게 191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윌슨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고 윌슨이 깨달은 거야. 내가 진짜 엄청난 실수했구나. 그래서 자서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던 게 바로 이 1913년의 이 일인데,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준이 오랫동안 로비를 해서 잠깐 없어졌던 게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냥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총살이 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이거는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보면 정확한 기점은 언제냐? 총살 사건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굵직한 사건이 연준이 윌슨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겨나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의 전쟁이 시작돼요? 14년에 시작된다면, 13년 만들어지고 말고 14년에 바로 시작되는데, 이때 돈을 다 누가 쓸어 담아요? 미국이 쓸어 담아요. 왜? 연준이 돈을 만들고 이제 민간은행에서 돈을 완전히 다 장악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미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누가 무기를 팔아요? 미국이 파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파는 게 아니라 연준과 방산이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뭐 우리가 아는 연준 이런 데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 앞에는 나중에 나누겠지만, 뭐 예를 들면 1592년에 선종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누가 돈 무기 팔았어요? 예수의 세력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계속 요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전쟁 가운데 항상 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반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국에 있던 모든 금이 다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영국이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이 도와주니까 미국이 아주 그때 누구죠? 막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야, 우리가 같은 형제니까 도와줄게 하면서 실제는 도와준 게 아니라 금을 그냥 다 가져온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로 말미암아서 14년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윌슨이 처음 말씀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돈 벌고 좋잖아요. 이게 돈 벌고 미국이 막 부대하기 시작하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금이 그냥 거침없이 쏟아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쏟아들어오는 게 윌슨은 자기가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서 연준이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이후에 뭐 1920년대로 가면 미국이 뭘 경험해요? 엄청난 호황을 경험하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그냥 경제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냥 뭐 돈을 쓸어 담고 전쟁을 끝났는데 다른 데는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돼서 막 지금 다시 세우기 급급한 상황인데, 미국은 뭐 이미 돈도 벌었지, 사람들이 인력이 충만하지, 이러니까 가장 먼저 이 산업혁명을 경험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발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1위 나라로 딱 도약하기 시작하니까 요때 요거를만을 기다리고 있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연준 세력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미국 세력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920년부터 엄청난 호황을 누르다가 세계적인 사건이죠. 1929년에 뭐가 일어나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경제 대공황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보수당이 완전히 폭삭합니다. 완전히 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때 같이 있었던 누구예요? 루즈벨트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뭐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서 트럼프보다 많이 한 게 있어요. 대통령을 루즈벨트예요. 몇 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연달아 4번. 그러니까 4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선을 다 이긴 거예요. 그 대선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1933년에 처음 1차 대선을 하거든요. 이 대선 때가 어떤 때냐면 1929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경제 대공황 가운데 그냥 나라가 폭삭장 다 주저앉아버린 거야. 그 주저앉아버리니까 요 상황 가운데 요거를 지금 보수에서 완전 그냥 폭망한 거예요. 이거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사건인데 요때 딱 대통령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이 루스벨트는 이 좌파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은행과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나라 살린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금모으기랬죠. 그래서 금모으기라는데 그냥 금모으기 아니라 금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1993년에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냥 민주당이 그냥 압도를 하죠. 그냥 압도를 하고 여기만 이 사람이고 다 루즈벨트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루즈벨트가 완전히 장악해서 이때부터 원래 민주당이 힘을 못 얻었어요.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교도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뭐 경제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뜨기 시작하면서 그냥 보수가 힘을 못 써요. 이걸 그냥 4번 대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쭉쭉쭉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심했던 게 1933년인데 이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이 사람이 있었던 게 90년 전에 금은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금은 전쟁 가운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금을 다 쓸어 모았잖아요. 그 쓸어 모인 금으로 막 기업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다 성장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양털깎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양털깎기로 대통령이 됐던 게 지금 우리가 나눴던 루즈벨트고 이 루즈벨트가 돼서 뭐냐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이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개인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이 금액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금지 불준비법을 통해서 금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연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가장 처음 정확하게 이들의 작전이 성공했던 게 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입니다.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엄청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돈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털가게의 가장 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의 이 1929년에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루즈벨트와 이 트루먼은 지금 요 시대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4대까지 하고 그 다음 32대 다음에 33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4번 했는데 연달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32대 다음에 33대인데 요 33대 트루먼은 여러분 그냥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프리메이슨의 34모입니다. 엄청난 이 그 프리메이슨의 가장 높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루즈벨트가 지금 32도에 있던 이 기사단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리메이슨의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행정명령을 하고 여기 실제적으로 기사가 있는 겁니다. 금화, 금계, 금 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되고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1933년에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자마자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하고 5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동절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윌리마티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5월 1일이라는 날이 그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요 날에 최고 이 $10,000가 오늘날 시세 이때로 $10,000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벌금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금 들고 있다 걸리잖아요. 그럼 3억을 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말로는 뭐예요? 경제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이 필요해. 금을 모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반강제고 그걸로 말미암아 금이 다 누구한테 가냐? 나라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때 금분이잖아요. 그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행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때 사람들 다 어떻게 해? 우리 나라가 살았다, 우리가 괜찮았다. 산 게 아니야. 연준이 돈 풀면 사는 거고 안 풀면 죽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루즈벨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상에 막 그 가면 동상 있잖아요. 동상에 있는 얼굴 중에 한 명이 루즈벨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보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심한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미국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르고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들과 치열한 전쟁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 일을 경험한 게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1980년대 호황기가 막 와, 그죠? 호황기가 막 왔는데 갑자기 김영삼 이후에 김대중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나 경제 대통령으로 나라 살릴래. 그러면서 가까웠던 정책이 뭐예요? 금 모으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금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 금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 금 다 어디 갔냐고. 여러분 그 금 다 날라간 거예요. 이들이 다 먹은 건 비자금으로 숨겨놓고 또 예수의 세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누구만 상 받았어요? 김대중만 노벨 평화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양털 깎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 된 것처럼 좌파인 김대중도 똑같이 닥습을 해요. 닥습할 수밖에 없어요. 왜? 386은 뭘 배워요? 레닌과 이런 혁명들을 배우고 레닌과 이런 혁명을 가르쳤던 1세대가 김대중이에요. 김영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빠삭하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금을 우리는 그냥 시세 낮게 해서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했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들이 그냥 뉴스에서 드러난 것만 900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세금만 빼돌린 게 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금 세탁이 1997년 이 IMF 이후에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야 우리나라 막 저력이 대단해. 우리가 금 모아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 여러분 미국도 지금 똑같은 말하고요. 미국도 루즈벨트가 막 우리나라 살려가지고 우리 1929년에 망할 뻔했는데 살아가지고 뭐 세계 2차 대전 때까지 계속 살아있었잖아요. 루즈벨트가. 그러다가 1945년에 죽고 트루먼이 부대통령 있다 대통령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이건 얼마나 좌파가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고 그 잘못된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당하게 한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만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만 일어났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지막 사기를 치고 있고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 살려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즌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양털 깎기를 하고 있는구나. 왜? 양털 깎기 왜요? 한국이 양털 깎기 당하고 나서 힘을 못 써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후로 어떻게 민주당한테 계속 당하죠. 모수가 될 수 없어요. 돈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흐름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완전히 계급 사회로 딱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1%가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이 99%가 돼서 평생 예전에는 미국과 한국이었으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99%를 나눠버리기 때문에 회생을 할 수 없는 시기로 가는 게 지금 세 번째 기근의 때라는 거야. 여러분 이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신 차리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진짜 잠깐 짧게만 나눴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근과 지진의 때 말씀의 기근이 오고 동시에 진짜 재이동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역사상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을 장악하고 한국을 장악하고 이제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즌 가운데 들어갔네 라는 거를 역사를 모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해요.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정체성을 없애기 시작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역사에 세계사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가 되는 거야.